네, 중학교 단원에 나와 있는 그 불꽃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실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 필요한 것들부터 보시면 일단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줄 이 바구니 안에는 그 니크롬솔 5개 그리고 비커 5개. 저는 이거를 큰 비커는 필요 없고 50ml 비커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견출지 같은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견출지로 하면 다시 뗄 때 자국이 이런 식으로 남게 돼서 견출지보다는 이런 포스트잇으로 하면 되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잘 안 떼지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 위에다가 테이프로 한번 덮어서 라벨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개로 1, 2, 3, 4 번호가 써져 있는 4개랑,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이 물음표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찾아내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은 이 점화기, 불꽃 점화기인데 토치 이렇게 준비하면, 토치 대용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증류수랑 염산으로 니크롬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른 시료에 담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염산이 실제 실험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이제 위험하니까 저는 니크롬선을 각각 5개를 준비해서 각각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니크롬선이, 주의사항에다가 니크롬선이 절대 다른 비커에 들어가면 색깔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해라, 그 얘기를 꼭 해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라벨링을 니크롬선에다 이제 라벨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니크롬선에까지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실험을 시작을 하면 애들이 더 주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줄 거 말고 이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물질들이 이런 통에 담겨져 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준비하셔서 미리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험을 제시하면 될 것 같고, 물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게 직접 담아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가루만, 이 물질 가루만 이 비커 안에다 넣어 놓은 상태로 요 좀 큰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 비커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물을 다 따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실험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실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같이 일시정지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학습이 있는데 교과서에 원소의 색깔하고 불꽃 반응 색깔을 각각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 여기 보면 번호가 붙은 4가지 물질의 수용액에 담긴 비커 4개, 각 수용액에 사용할 번호가 붙은 니크롬선, 근데 번호는 안 붙여도 되고요. 점화기, 그 다음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물질의 수용액, 그리고 미지의 수용액에 사용할 니크롬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용액에 담긴 비커가 5개가 있고 니크롬선이 5개가 있다, 그리고 점화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험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만 이렇게 써놓고 뒤에 문장은 선생님이 이제 불러주고 학생들이 써보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평가에도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으로 조금 연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1번은 점화기를 사용할 때 사람 쪽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2번은 점화기의 불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세기를 조절한다. 3번은 니크롬선을 해당 수용액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4번은 타면서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5번은 불꽃에 넣었던 니크롬선은 뜨거움으로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6번은 비커는 유리로 되어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번은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보실 텐데, 사전학습 이게 1개, 실험시 주의사항 2번째, 이거 3번째, 4번째, 5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다가 이름 쓰는 것까지 해서 10개 해서 각 한 칸씩 쓰면 10점씩 저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름만 써도 10점 받는다 해서 애들한테 10점 주고, 책 보고 이거 똑같이 따라 쓰면 10점 더 주고 20점 주고, 선생님 불러준 거 따라 쓰면 10점 더 줘서 30점 주고, 그 다음부터 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평가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 세팅하는 것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실험 보고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물질을 넣어놓고, 이 물질이 이제 어떤 물질인지는 선생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실험 전에 1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놨는데 어떤 물질인지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는 1번에다가는 스트론튬을 먼저 넣어볼게요. 스트론튬. 자, 제가 이거 손으로 들고 하고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트론튬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제 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냥 녹을 정도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질은 한 약숟가락으로, 작은 약숟가락 하나 정도, 그 정도 양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을 딱 맞추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양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많이 넣으면 이제 농도가 옅어지는 거니까 물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물을 좀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 넣습니다. 한 몇 미리 정도 넣냐면요, 10ml 정도 넣었네요. 물은 한 10ml 정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마저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1번 넣은 것은 스트론튬이었습니다. 근데 넣을 때 이제 질산 스트론튬하고 이 염화 스트론튬하고 둘 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질산 스트론튬의 양이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염화 스트론튬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넣을게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지금 1번 스트론튬.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칼륨을 넣어 보겠습니다. 칼륨. 좀 이 넣는 장면이 좀 길어서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칼륨 넣겠습니다. 이렇게 좀 덩어리진 거 있으면 좀 돌려가면서 여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칼륨 넣었습니다. 이제 어떤 걸 넣었는지는 메모를 꼭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번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염화구리 넣은 거랑 질산구리 넣은 거랑.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푸른색을 띠게 되고, 이 질산구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안에 넣어놨더니 액체가 돼버렸어요. 좀 이게 흡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이게 액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그냥 저는 여기다 따르고 물을 살짝 더 넣었습니다. 요 3번 비컬은 요 구리로 바꿀게요. 이걸로 바꾸고요. 구리 같은 거를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었냐면, 실험할 때 보니까 애들이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음 조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 반에 사용할 텐데, 이게 하루가 지났더니 이 사용했던 것은 위쪽에 그 산화가 일어나서였는지 완전 그 구릿빛 색깔, 그 녹슨 색깔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미리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사용한 다음에 하루 지나면 색깔이 그
녹슨 색깔, 사나구리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다른 반 사용하실 때에는 새로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륨 한번 넣어 볼게요. 바륨은 염화 바륨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염화바륨, 자 구리, 질산구리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질산 스트렝프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물을 제가 2번도 물을 안 넣네요. 자 물을 좀만 넣으면 되고, 이것도 물 좀만 넣습니다.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를 라벨링 해놨던 이제 또 다른 요거 하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어떤 물질이냐 이것도 맞출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1, 2, 3, 4 중에서 어느 하나를 똑같은 걸 넣었어요. 1, 2, 3, 4 중에서 어느 똑같은 거 하나.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1번의 색깔, 1번부터 4번까지 색깔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음표를 보고 이게 어떤 거랑 같은 색깔인지만 비교하면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비교적 쉬운 거죠. 만약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넣으면 이건 어떤 물질이냐 하는 거인데, 이제 그러면 이 사전학습에 썼던, 교과서에 보고 썼던 이 물질 중에서 한 가지로 하면 애들이 좀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쉽게 하려면 1, 2, 3, 4 중에서 했던 것으로 한 가지를 넣으면 애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칼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산칼륨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염화칼륨 한번 넣어볼게요. 큰 거 하나 넣었죠? 이렇게 넣고, 이거는 여기다가 5번으로 물음표로 두겠습니다. 물을 좀 더 넣고요. 물 10ml만 많지 않고 10ml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니크롬선을 각각 이제 꽂아놨으니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안 녹여도 돼요. 선생님이 안 녹여도 되고, 학생들에게 지금 가루가 있으면 저어서 녹여라. 니크롬선으로 잘 저어서 녹여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실험 세팅은 다 됐습니다. 딱 이것만 세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이걸 하실 때 이제 학생들에게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락을 풀고 조절을, 불 세기 조절을 잘 해라 이런 얘기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불이 붙죠. 근데 이제 불이 이거를 관찰을 하실 때에 자 핸드폰 이렇게 좀 설치를 할게요. 이 관찰을 하실 때 불을, 이게 토치 불을 켜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이시죠? 교과서에서도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다. 그래서 속불꽃에 넣지 말고 겉불꽃에 넣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겉불꽃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고, 애들한테도 그걸 말을 해줘야 되고, 이제 예비 실험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불꽃에 이 윗부분 말고 살짝 겉불꽃 중에서도 살짝 이 중간 부분 정도에 넣으면 색깔이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관찰하시고, 이제 불을 붙여서 처음에는 이 반응이 없어요. 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반응이 좀 없고, 좀 시간이 지난 한 2, 3초 지난 후에 이 타다닥 혹은 치지직거리면서 이제 물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색깔이 보이는데, 불꽃 색깔 바로 가운데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가장자리 좀 둘레쯤으로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스테론튬이면 이제 빨간색이죠. 좀 빨간색이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불꽃색을 관찰하게 하고,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불꽃색을 관찰한 것을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를 바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요. 네 가지만 먼저 관찰을 하고 물음표는 그 다음에 이후에 관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게 실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빨간색 뭐 이렇게 관찰 쓰겠죠, 학생들이. 다음 거 해볼게요. 1번 빨간색으로 애들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질산 칼륨 넣었었는데, 이게 한 5초 정도 키면 이게 다 타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용액을 묻혀서 다시 이렇게 관찰을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지 색깔이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관찰을 시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요. 이렇게 관찰을 하고 여기다 애들이 다 적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데, 각 번호에 해당하는 물질의 이름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원소의 색깔, 원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소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 요 질산 스테론튬이면 여기다가 이 칸에다가는 물질의 이름을 쓰라 했으니까 질산 스테론튬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스테론튬만 쓴 애들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원소의 이름을 먼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찾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물질이냐,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기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주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이름보다는 물질의 이름을 꼭 쓰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맨 처음 여기다가는 이거는 원소의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다 쓰는 것은 물질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해줘야겠죠. 물질의 이름은 이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1, 2, 3, 4 중에서 넣은 것을 여기다가 이제 네 가지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뭐 붉은색이다 라고 하면 스테론튬이겠네. 근데 물질에는 염화 스테론튬이겠네 해서 염화 스테론튬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냐라고 했으면, 이제 애들이 까닭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기 단어를 줬습니다. 물질, 금속 원소, 불꽃 반응색.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뭐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에 따라서 뭐 불꽃 반응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작성하면 되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뭐 이 정도는 그냥 점수를 좀 애들이 어느 정도만 써도 맞게 해주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용액의 불꽃색을 관찰해보자. 이것은 이제 물음표로 썼던 그 물질의 이제 색깔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과정인 거죠. 이 4번은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미지의 수용액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쓰면요. 이제 포함되는 원소, 이제 뭐 빨간색이면 스테론튬 이렇게 뭐 쓰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5번 그 물음표에다가 염화 칼륨을 넣었으니까 보라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보라색으로 나타났으면 여기다 보라색이라 쓰는 거고, 포함되는 원소는 칼륨이라고 쓰는 거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쓴다면 이제 뭐 보라색 불꽃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칼륨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6번이 저는 조금 이제 뭔가 생각을 좀 자극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미지의 수용액이, 여기서 봤던 미지의 수용액이 이 앞서서 관찰했던 이 네 가지 중에 관찰한 같은 불꽃 반응색의 물질과 같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륨이라면 이 2번에 봤던 칼륨하고 이 보라색, 2번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것도 보라색이었어요. 그럼 이게 같은 물질이겠는가 하는 거죠. 같은 물질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질산 칼륨이라고 답을 미리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을 줬다면,
이제 여기다가는 이거 똑같이 뭐 질산칼륨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질산칼륨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같은 물질이냐? 라고 하면 정답은 다른 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같은 보라색의 불꽃 파란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속 원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금속 원소가 아닌 다른 원소는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꽃 파란색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니고 일부 금속 원소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결론으로 불꽃 파란색은 이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좀 써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불꽃 파란색은 예쁘다라고 쓴 애들도 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이제 불꽃 파란색은 한 물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이다 하더라도 다른 물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물질에 들어있는 이제 금속 원소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런 게 제가 원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애들은 물론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저는 이거 오픈 테스트로 했었습니다. 교과서 보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애들이 교과서를 보고 많이 썼더라고요. 뭐 불꽃 파란색은 뭐 금속 원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썼었는데, 뭐 그냥 그런 것도 다 맞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행평가를 좀 애들이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학생들이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이렇게 짜게 주지는 않고 점수를 좀 주로 줬지만,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재료도 이렇게 5가지, 비커 5가지, 수용액 5가지, 그다음에 니크롬선 5가지 이렇게 라벨링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번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재가 이렇게 묻어요. 근데 재가 있어도 뭐 불꽃 반응 색깔 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요 지금 토치가 가스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좀 보이시죠? 이게 금방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5가지를 이렇게 켜놓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눌러보고 켜놓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금방 달아요. 그래서 요 가스를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가스를 충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스 충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흔드신 다음에 이 토치 밑바닥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잘 안 보이나? 구멍에다가 이렇게 가스통을 거꾸로 뒤집고 수직으로 이렇게 끼운 다음에 꽉 누르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고 어렵지 않으니까 수직으로 세우셔서 수직 방향으로 꽉 누르면 된다. 그러면 한 몇 초 만에 바로 충전이 되거든요. 이 게이지가 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전을 하셔서 학생들이 가스 불 안 나온다 했을 때 이렇게 충전 바로바로 해주시면, 저도 수업 중에 바로바로 충전해주면서 애들한테 바로 또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토치가 은근 좀 누를 때 힘이 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학생들은 잘 못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농담으로 좀 힘센 애들이 불 담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꽃 반응 실험 보고서 좀 해보니까 좋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 찍었고요. 이 내용은 한 번씩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회색으로 쓴 것은 미지의 수용액은 빨간색은 하지 않도록 하자. 미지의 수용액은 빨간색은 하지 않도록 하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스티론튬인데 학생들이 리튬으로 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는 리튬하고 스티론튬을 둘 다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스티론튬을 생각하고 했는데 애들이 리튬이라고 쓰는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같은 빨간색인데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라고 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수용액은 빨간색 제외하고
다른 색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